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 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식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주식의 실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주식을 성공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분이 있고 좀 그게 부족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개선시킴으로써 주식을 꾸준하게 롱런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주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또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종합적으로 이런 환경을 갖추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각각의 포지션별 이름을 한번 정해 볼게요. 자, 직장인을 길동이라고 할게요. 자영업자는 둘리고요. 주부는 제니고요. 은퇴자는 또치라고 호칭을 정하고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하기에 좋은 환경. 사실상 주식 투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만을 생각하는데, 기술 이전에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환경을 세팅하고 갖춘다는 게 자신이 길동이냐, 둘리냐, 제니냐, 또치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환경 구축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런 분들은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이 제니는 블랙핑크 제니인가요? 블랙핑크 잘 모릅니다. 네. 블핑 팬이신 줄 알고 또. 아닙니다. 솔직히 알긴 압니다. 몇 명인지를 모를 뿐이지. 잠재의식에서 이렇게 나온 이름이겠죠. 네. 일단 길동이, 가장 많은 분들이 직장인일 것 같은데, 직장인이 돈의 흐름 첫 번째입니다. 자, 환경을 세팅할 때 주식 투자에서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돈의 흐름을 만든다는 게, 길동이 같은 경우, 직장인 같은 경우 돈의 흐름을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저축이에요. 기본적으로 꾸준한 저축이 돼야 됩니다. 월급과 저축. 네. 근데 월급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월급 안에서, 소득 안에서 생활비 쓸 거 쓰고 지출할 거 지출하고 그러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축 먼저 하고 남은 걸로 지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축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저축을 꼭 확보하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네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지출이 너무 많아서 저축할 돈이 없는데요, 뭐 한대요 라고 하게 되면 투자 이전에 그것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전에도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장인들은 무조건 저축을 확보해라. 그리고 당연히 저축금은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 소득이 높으면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하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얼마만큼의 저축을 할 수 있느냐가 유불리를 가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저축이 오히려 힘들 거예요. 자영업이라는 특성상. 대신에 반대로 자영업자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좀 목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목돈을 박아두고 저축처럼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자영업자한테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은 그 1200만 원을 뭐 비상금이든 아니면은 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별도로 빼놓은 다음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흐름을 만드는 거죠. 목돈을 한 번에 박아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저축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가장 쉬운 거는 1200 정도를 박아놓고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쭉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1200이 생기게 되면은 이거를 뒤로 붙이면은 2년 차에 두 번째 년도 100씩 유지할 수 있는 게 쭉쭉쭉 되고, 그 다음에 또 1200이 생기게 되면은 이거를 뒤로 붙이면은 되겠죠. 3년 차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는 듯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직장인하고 동일하겠죠. 이게 이제 요약하면은 비정기적인 소득이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의 특징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윳돈도 비정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비정기적인 여윳돈들을 좀 균일하게 좀 분포해서 정기적인 저축처럼 전환을 시키는 그런 자동화 작업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네, 자영업을 해보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자신이 조금 한 번에 요번에는 많이 돈이 생겨서 4,800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아요. 이거를 100씩 4년치를 확보해 놔도 돼요. 큰 돈이 생겼었을 때. 네.
기본은 이렇게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은 둘리 자영업자가 직장인보다 유리한 거 아니야? 직장인은 이 금액을 키워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도 처음에는 50으로 시작하면서 모아가지만 예를 들면 1년이 되게 되면은 600만 원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게 목돈이 생기게 되면 다시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 되면은 자신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월급에서 저축할 수 있는 건 50일지 몰라도 계좌 안에서 순환시키는 금액은 궁극적으로 50, 100, 150 이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인 모습은 자영업자다 직장인이다 상관없이 커질 수 있어요. 이제 직장인하고 자영업자는 얘기가 됐고요. 주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 난이도가 있나요? 라고 하게 되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겠지만 주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가사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차이 때문에 많은 다름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주부는 직장인처럼 따라가 줘야 됩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부는 자영업자처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즉 주부는 직장인처럼 따라가도 되고 자영업자처럼 따라가도 됩니다. 이 둘 중에 뭘로 따라가는 게 자신의 환경에서 더 유리할지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을 이제 저축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라. 그거를 좀 모방을 해서라도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라라는 얘기시죠. 네, 그게 10만 원일지라도 한 달에 10만 원일지라도 이 차이는 큽니다. 한 달에 0원을 저축하는 것과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저축하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따라가야 돼요. 뭘로 따라갈 수 있을지는 저보다는 자신이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갈 수 없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게 이제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못 박았는데 그만큼 유리해지는 겁니다. 저런 걸 해놓을수록. 그래서 저희 클럽에서도 정말 주부인 분들이 좀 더 좋은 돈의 흐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업도 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네, 하는 게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못하면은 그럼 저거 못 만들면은 주식 투자 못하나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유리한 무기를 이미 놓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불리한 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저축을 한다던가 뭐 하다못해 부업을 해서라도 저축 금액을 확보한다던가 그런 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옆에 사이드로 채워놔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멀리 갈 거 없이 하다못해 적금식 보험료를 줄여서라도 하려고 맘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또치는요.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자영업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퇴직금을 포함한 어떤 특정 목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거라서 자영업자처럼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돈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은퇴자도 이제 그 연금 같은 걸 받는다면 직장인처럼 될 수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수입이 확 줄어서 저축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아둔 목돈은 있다. 그렇다면은 자영업자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목돈을 좀 나눠서 플랜을 짜보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마인드입니다. 투자 마인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인드 이야기는 돈의 흐름에 대한 마인드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를 흔드는 가장 큰 주의사항이 뭘까요? 직장인은 당연히 이미 목돈을 모아둔 사람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특히 사회초년생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목돈이 있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젊음을 부러워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다른 반대쪽의 장점을 부러워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자기 자신만으로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고 자신의 환경에서 나아가고 개선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부러워해봤자 달라지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줏대로 자신만의 속도와 템포로 꾸준하게 이어나가게 되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나은 내일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개선시켜 나가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실제로 클럽에서도 되게 많이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까지 변화되고 이렇게까지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 네, 이거는 그냥 진짜 저희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장을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인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1년, 2년 지났을 때 너무나도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언제 부자 되는데 에서 해보지도 않고서 그냥 지레짐작하고서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로 안 해봤잖아요. 저거 막상 해보면은 생각보다 그 힘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큰 돈을 만져보고 가끔 큰 돈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사업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존재하게 되면은 주식 투자의 수익이나 이런 게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기대치도 크고 욕심도 크고, 그 다음에 일예로 한 5천만 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하라고? 5천만 원 다 넣어가지고 바로바로 수익 내야지. 요런 사업적으로 공격적인 마인드, 이 부분이 분명히 처음에는 약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 부분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장인분들이 뭐 솔직히 한 3,400만 원 잃어가지고 주식으로 고통받는다고 하는 그런 반면에 사업 좀 하시는 분들은 막 그게 억 단위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좀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지만 실력이 없는 상태로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원희님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는 돈을 가장 크게 베팅한 상태에서 잃게 된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몇 억 단위 막 이렇게 물려 있거나 손실을 보거나 그런 분들이 정말 적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미연에 방지시키고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는 처음에는 사업에서 충분히 공격적으로 욕심을 채우세요. 그게 주식 투자가 그거를 처음에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대체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대체가 됩니다. 근데 그건 나중 일이에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적으로 대체 사업 수단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 가까운 지인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쉽게 말하면. 근데 직장인 친구들한테는 좀 소액으로라도 좀 주식을 시작해라, 투자를 좀 배워봐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뭐 사업을 좀 한다던가 돈을 좀 크게 만지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주식하지 말란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시작 단계부터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얼마로 투자했어? 그럼 막 시작부터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막 있거든요. 몇 억으로 하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주부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마인드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주부분들이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조금 위축되고 자존감이나 이런 게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부분들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힘든 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이미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현실과 이런 가정 안에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다 보니까 오히려 돈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포지션적으로. 근데 이게 약점이에요. 투자에서는. 왜냐면 마이너스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시장으로 뛰어드는 건데 거기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더 적극적이 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책임감이 강하시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좀 용납 못하거나, 그리고 욕심이 큰 것도 아니에요. 반찬값 정도 벌고 싶은 건데 욕심을 크게 부린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이너스 나오는 상황을 용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은 더 넓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해도 괜찮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되게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시장에서는 자신이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마이너스 값도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참 원망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냥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 먼저 시작하게 되면은 반찬값 이상은 충분히 얼마든지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은퇴자분들에게 마인드적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대로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처럼 따박따박이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요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은퇴자분들은 고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없다 보니까 캐시카우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즉 매달 적든 크든 연금처럼 꾸준하게 돈이 들어와 주기를 바래요. 만약에 그걸 바란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로 연금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그런 구조는 쉽지 않아요. 가능은 하겠지만 불가능한 상황도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돈의 흐름, 자신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따박따박은 아니지만 따박따박 자신의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 흐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큰 덩어리 수익을 쌓아놓으면서 자산을 이렇게 순환 구조로 배치하는 거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권장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번 달에 벌어서 요번 달에 생활비를 써야 되고 그렇게 빡빡한 구조로 가게 되면은 심적 여유가 없습니다. 심적 여유가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하락장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각각의 유리함, 불리함을 이용해서 컨트롤하고 자산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충분히 수익까지 찍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전업 투자자, 투자를 업으로 하는 프로에 준하는 전업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단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나는 이제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전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확률로 착각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시간적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팁을 드릴 건데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근무 환경에 따라서 시장이 열리고 있을 때 시장을 볼 수 있는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시면 되는데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퇴근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다 씻고 마무리하고 마지막에라도 조금씩이라도 보세요.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아니더라도 멈춘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신문 보듯이 좀 봐주면 좋고요. 이때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럼 뭐를 보고 어떤 게 있었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건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꾸준히 보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클럽을 하잖아요. 근데 클럽 얘기를 또 잠깐 하면 이 클럽에서 하루 종일 오가는 대화들, 어니님이 알려주는 그런 뭐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들, 그런 것들이 하루 동안 쭉 누적이 돼요. 근데 직장인분들이 일하면서 그거 다 일일이 시간적으로 체크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서 퇴근하신 다음에 그거를 쭉 뭐 빨리 보면은 뭐 10분, 20분 만에 볼 것이고 꼼꼼하게 챙겨보면은 뭐 1시간 넘게도 걸릴 수 있겠죠. 막 다 옮겨가면서 적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자기 환경에 맞춰서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런 시장 흐름이었구나, 이렇게 특징 종목들이 이렇게 갔었구나, 우리가 다루는 종목들은 이런 수급 상황을 겪었었고 뭐 어떤 궁금증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부분들은 어니님 설명으로는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계속 간접적으로, 이건 간접적인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체크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도 그냥 혼자 가서 오늘은 뭐 보지? 머리가 너무 백진데? 그냥 그러고 있는 거랑은 되게 차원이 다르죠. 그걸 말씀하신 거고, 굳이 클럽 회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영상 보는 분들 그냥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들어가셔서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개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하다 보면 관심 가는 분야가 하나하나 생기고, 처음에는 뭐 봐야 되는지도 몰랐다가 관심 가는 종목이 하나 생길 거고, 그럼 그거를 또 그냥 뭐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트래킹 해 가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 시장이 끝난 그런 장 마감 이후에도 그런 거는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랑 관계없이 시간을 적게밖에 못 쓰면 적게 투입해서, 많이 쓸 수 있으면 많이 투입해서,
하지만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치를 어떻게 쌓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질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활용에서 말 그대로 되게 랜덤한 환경이죠. 어쩔 때는 괜찮다가 어쩔 땐 정말 바빠서 대응도 못하다가 이런 분들이 시간적 활용에서는 이 부분이에요. 시장이 투자자의 스케줄에 맞춰주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러면은 임기응변이나 변수 대응 능력 이 부분은 갖춰가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시장과의 박자 감각은 꼭 갖춰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오늘 좀 한가해서 프리한데 하는 날은 무조건 뇌동을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금전적으로는 유리함이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좀 불리함이 많아서 좀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 수칙들을 숙지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주부분들 시간적 활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부분들이 투자 시장과 시계 사이클은 가장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유치원이든 학교 보내놨었을 때 시장은 열리잖아요. 그때 막 집중하고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 집에 오면은 다시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시간 동안에 집중하고 다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그냥 복습하고 요런 루틴한 생활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경험치가 충분히 쌓여 올려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것들을 쌓아나갈 의지가 있고 쌓아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시간 활용을 세련되게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성장하실 수 있는 정말 잠재 가능성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주부분들은 뭐 사실 하루 종일 바쁜데 또 역으로 말하면은 직장인분들처럼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간 동안에는 컴퓨터도 못 보고 그럴 만한 환경은 또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틈나는 대로 꾸준하게 주식 시장을 살펴보면서 시간을 활용할 여건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은퇴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원하시는 대로 뭐 3가지 스타일 중에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꾸려 나가도 되기 때문에 은퇴자분들은 편한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네 분들 다 막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고 주식 시장만 파고들고 막 그렇게 시간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저도 안 그러고요. 심지어 어니님도 지금 장중에 저랑 이렇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따로 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시간을 주식에다가 올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고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 활용은 결국에는 투자자라면은 자신의 시간 활용을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이 균형을 맞추는 거는 결국에는 해내야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물론 그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에 직업군도 존재한다는 걸 알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로 절대 안 돼 라고 단정하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투자를 조금 나중에 시작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틈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이어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장비 세팅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환경을 구축할 때 저는 장비를 어떤 식으로 세팅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담백하게 답변 드릴게요.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정도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다들 스마트폰은 있으실 테니까 스마트폰으로만 해도 되나요? 매매하는데 스마트폰만으로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노트북이나 PC가 존재하면 성능이 좋지 않아도 돼요. HTS 정도만 구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모니터 몇 개여도 상관없어요. 일단 한 개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병행해서 그냥 시장을 못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 전에라도 켜서 차트 정도는 보고 흐름 정도, 파동 정도는 보고 이렇게 쭉 눈에 담아두는 관찰 용도 정도로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장비가 점점 개선되면은 더 편리한 부분이 존재하죠. 근데 그건 필요에 의해서 늘려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꼭 장비를 완벽하게 세팅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노트북 또는 PC는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요 정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스마트폰 MTS만 보고 HTS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MTS로 보게 되면은 시야 뷰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 화면이 작기 때문에 똑같이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화면을 분봉으로 본다라고 할 때 컴퓨터 PC로 HTS로 보게 되면 최소한 이렇게 길게 볼 수 있는 거를 더 길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네, 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일주일치 이상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흐름을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 화면은 한 요 정도 화면 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이렇게 좀 손가락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어느 정도는 극복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화면이 작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 자체도 제한적이거든요. HTS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PC에 있는 기능이.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시야를 넓은 시야로 보기 위해서. 넓은 시야로 보는 이유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본다라는 말은 넓은 시야로 본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MTS는 시야가 좁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전혀 문제될 건 없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꼭 새로 사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있는 거 활용하셔서 보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언니님한테 이 주제로 얘기하죠 라고 했을 때 언니님이 이제 준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보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직업군? 개인적 환경에 따라서 이 주식을 어떻게 유리하게 세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주식 잘하게 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뭐 환경이야, 환경은. 주식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알려줘야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순이 있는데 주식 잘하면은 다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주식 잘하면이라는 전제잖아요. 그럼 그 전제, 주식 잘하면이라는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이 세팅되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 잘하는 사람 중에 자신의 환경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주식 잘하면 이거 하게 돼요. 주식 못하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잘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주식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해야죠. 일단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 각자 환경에서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단점들이 생각보다 조금 약간 결정적인 분들도 있긴 있어요. 직장인이라고 다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직장 상사 눈치를 너무 보느라고 핸드폰에서 HTS 잠깐도 못 키는 분이 있을 거고, 그럼 그분이 물론 이제 퇴근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핸디캡을 안고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 자영업자분들도 뭐 한창 주식 시간이 바쁠 때 뭐 오전에 뭐 그럴 때 뭐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아예 대응도 못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유불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클럽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그런 개인적인, 각자가 느끼는 개인적인 불리함을 저희가 클럽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채워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잘 못하고 저는 그냥 하란 대로만 따라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와서 하란 대로 따라하면서 주식을 올바로 자산관리를 해나가고 그리고 수익도 만들어 나간다, 이런 개념이 뭘까? 그 하란 대로 한다는 그 개념이 이 부족한 환경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채우는 방법도 있다.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영상 하단부에 클럽 관련해서는 공지를 남겨뒀습니다. 거기 오시면은 뭐 초보자분들, 주부분들, 은퇴자분들, 직장인분들, 여기 되게 많네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이미 함께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도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나보다 먼저 앞서 나와서 1년 먼저 하고 2년 먼저 하고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또 많이 자극도 받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목표의식을 확실히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큰 장점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해 보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두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